장애인체육회 고혜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강산구 장애인체육회가 창립되면서 또다시 제가 이제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들었던 가장 큰 소식이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워했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아직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 원하는 100%의 전환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은 이번에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그 첫 동행에 저희가 같이 동행했다는 걸 위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체육투데이 대협력부 공필서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체육투데이의 공필서 국장입니다. 이번 정책 토론에 저희 생활체육투데이가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집행위원장님이신 이재식 집행위원장님, 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또 박명규 노조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활체육투데이는 지난 10월에 온라인, 오프라인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부 발행이 되고 있고요.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 매거진이 저희 매체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산하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다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고요. 전국의 교보, 영풍, 서점에 다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개최가 끝나는 순간 보도자료가 나갈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홍보와 보도에 적극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론회가 오늘 여기서 다루어지는 모든 문제점들이 언론의 기능을 통해서 더 많이 보급되고 알려져서 개선될 수 있는 마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발전포럼 대표 신석설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실록이 푸르고 장미꽃이 활짝 핀 5월에 광주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17개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님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광주 장애인 발전포럼은 은퇴선수 추측으로 장애인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당사자 중심의 권리 찾기 이를 위해 공동대표 13인과 525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저희 포럼은 평소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도구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지도자분들의 노고를 익히 알고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체육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께서 앞 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장소가 원래 이런 토론 문화가 좋고 그래서 자리를 체육관이나 체육단체로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의회로 해봤습니다. 모양이 좋죠. 네, 장애인 체육을 포함한 우리들 행사를 할 때 이런 형식과 모양도 중요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광주시의 환경복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신수정 의원께서 장소와 토론을 협조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선거 기간이어서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이제 6월, 7월 돼서 그분들이 다시 입상하시면 저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맡으시고 본인이 광주 지역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포함한 장애인 체육적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본인이 좀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사의 자리를 함께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좀 전에 쭉 이 소개가 좀 됐었는데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더 소개를 올리랍니다. 광주 장애인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팀장이시죠. 최진영 팀장이 포함한 찾아가는 서비스 팀장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면면을 잘 몰라서 특별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경기도 광주에서 정명옥 사무국장님이 광주라고 해서 광주광역인 줄 알았더니 원래 경기도에서 이렇게 자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뒤쪽에는 수령호 광주장애인체육을 함께 일구셨던 이경배 광주장애인체육회 전 사무처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했더니 왜 이 토론회를 준비했냐는 질문과 왜 광주에서 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5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2006년, 2007년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16개 장애인체육회 설립되고 이후에 세종시까지 17개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출발은 선수 당사자분들의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투쟁의 단계를 지나서 행정 전달 체계라고 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17개 장애인 시도장애인체육회 설립된 축에는 행정을 담당했던 장애인체육회 직원들과 지도를 담당했던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하는 두 축이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킨 두 개의 큰 주춧돌이었습니다.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를 돌아보면 시도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물론이고요. 시도장애인체육회 행정을 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당연히 정규직이고 당연히 중공무원에 상응하는 상당히 좋은 처우를 받고 있고요. 지금은 장애인체육회 행정으로 입사하려고 하면 아주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할 만큼 좋은 직장이 되었는데 과연 그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체육 현장을 일궜던 당시의 생활체육 지도자, 현재의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 변동은 있었지만 요 한 축이 과연 15년의 세월에 어떤 처우와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누군가가 좀 캐치해주고 누군가가 좀 제시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 두 번 정도의 일들은 있었죠. 기본급에서 예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휩싸일 때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문체부 예외직군으로 묶여서 그 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대신해서 개별의 시도에서 이제 수당이나 교통비나 식비의 방법으로 조금씩 문제를 풀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다행히 최근에 정규직 전환 그리고 시군구 전환 배치라고 하는 큰 화두가 우리 쪽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체부의 지침의 문제든 대한장애인체육회 방침의 문제든 시도장애인체육회 실행의 문제든 뭔가 원활할까 원활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어서
그런 의문점들을 좀 이렇게 토론의 장으로 좀 뜯어놓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토론을 하게 됐고요. 왜 광주이냐의 문제는 저희는 이제 광주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광주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적 지도자의 문제이든 어디든 간에 민주인권 평화와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는 광장이 열려 있는 곳이고, 특히나 올해 은퇴 선수들로 구성된 장애인 체육을 오랫동안 일구오셨던 선배님들로 구성된 포럼에서 그 포럼을 창립하고 그 포럼에서 이런 주제의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두 가지 의미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 토론은 길어야겠습니까? 짧아야겠습니까? 짧아야 된다고. 네, 짧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이 10분씩만 1시간이 가는 것이어서요. 제가 90분을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반의 내용을 90분 이전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오늘의 이제 주제 발제는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안재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고민의 출발점을 제시해 주신 교수님이신데요. 큰 박수로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대학교 안재찬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제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포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제 좌장을 맡으신 분께서 토론은 짧아야 좋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토론은 길수록 좋습니다. 토론은 길수록 좋고 길어야지, 그리고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처한 상황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이 발제를 시작하면서 이 플로어에서도 많이 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6개 시도 약 232개 시군구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이 시행되었고, 2006년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 지도, 방안, 연구개발, 생활체육 지원, 동호인 클럽 결성 유도 및 지도 등 우리나라 풀뿌리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체육 지도자란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스포츠 지도자란 스포츠 지도사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법이 진흥법이 개정되기 전 생활스포츠 지도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된 후 체육 지도자의 지도 내용, 즉 스포츠 종목, 그리고 운동 처방, 그리고 지도 대상, 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또한 이 분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이 분야 및 수준을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체육 지도자의 자격은 청소년과 성인이 대상이고,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로 생활스포츠 지도사 1급과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비를 지원한 운영비를 통해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지도자 사업에 대한 책임 주체의 불분명, 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자체별 큰 폭의 임금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 미반영, 시군구별 지도자 배치수 불균등, 주말 근무수당 미반영 등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보수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수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2008년에
지도자 이직률이 10.3%대였던 것이 2011년에는 19% 이상 상승하는 등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이 생활체육 지도자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는 어떨까요? 아마도 처한 현실은 분야가 다르다고 해도 대동소이할 것이며 오히려 장애인 스포츠 현장 경험이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열악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지도사와는 다르게 필기시험 필수 과목으로 특수 채용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처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체육 분야와 종목을 막론하고 생활스포츠의 기저를 이루기 때문에 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체육 스포츠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발제문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현 실태를 알아보고 처우 개선을 위한 풍부한 논의를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실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실태를 알아보기에는 제가 준비한 기간이 좀 짧고 그리고 자료가 좀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를 한 번 더 알아보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체육 체육 지도자의 실태입니다. 우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가 생기기 전인 2011년 체육과학원의 생활체육 지도자 보수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그런 연구조사에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간단히 한번 추스려 보였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연수는 1년에서 4년 이하가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비중은 약 전체 인원의 49%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는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증가하다가 4년차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기혼자 남성의 이직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및 부분에서 현장 지도가 약 61% 그리고 조직 및 행정 업무가 약 21%, 대외 지원이 약 10%,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약 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사 직군인 이 피트니스 센터나 혹은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 비해서 임금이 적정하냐라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 낮다가 49%, 78명으로 나타났고 매우 낮다는 44명, 그리고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순으로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전체를 확장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 16.2%, 1년에서 2년이 22.5%, 그리고 2년에서 3년 미만이 28.4%, 3년에서 4년이 11.8%, 4년에서 5년 미만이 8.8%, 그리고 5년 이상이 12.3%로 1년에서 3년 미만이 67.1%로 근무 기간이 대체로 짧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금속 연수를 따지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1년 정도 더 이직을 빨리 하거나 업무를 그만두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3년 미만의 지도자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수익 및 수당을 알아보면 수익은 180에서 200만 원이 미만이 34.3%, 200만 원에서 220만 원 미만 구간이 55.4%, 그리고 220만 원 이상은 10.3%로 나타났고, 그리고 수당은 20만 원 미만이 55.4%, 2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 20.4%, 그리고 30에서 40만 원 미만이 7.4%, 그리고 40만 원 이상이 1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내규에 따라 같은 연차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수입 및 수당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생활 스포츠 지도자에게 직업 선택의 이유를 물었는데 전공을 살리기 위해가 44%, 그리고 안정성과 보수가 4.9%, 앞으로의 전망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27%, 그리고 사명감이 10.3%, 기타가 13.7%로 대부분 전공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으나 전망 그리고 사명감도 27% 그리고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과 보수에 대한 답변은 4.9%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와 그리고 직업 안정성의 문제점을 여실히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그리고 업무의 보수에 대한 비구조화된 전화 면담을 제가 몇 명의 지도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급여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그 내용은 수당 및 급여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차에 따른 급여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대부분이 지적하였고 10년 전에 들어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 사이에 급여 차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근속연수나 연차 수당의 현실적인 반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기혼자의 관점에서 급여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으며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의 고유 업무 이외에 사무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으며, 그리고 행사에 동원되며 휴일 근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정직원에 비해서 복지 지원이나 상여금 제도의 개선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지자체의 급여 및 수당, 처우가 이런 비슷한 선에서 책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처우 개선 방안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 부담입니다. 연구 결과와 전화 면담을 통해 지도자들은 고유 업무보다 그 이외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고유 업무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행정 업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전문 지도 인력을 행정 업무에 투입시켜 고유의 목적에 활용되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 직원의 추가 채용을 통해 행정 업무의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없을 때 지도자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는 지도자의 고유 업무를 좀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 업무로 인한 시간의 근무 시에 수당을 책정하여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 심한 것이라고 제가 이 발제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직률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이직률은 1년에서 3년 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대비 급여와 그리고 보수가 적음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없거나 그리고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의 경우 이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급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족함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급여 체계 개선은 전문 인력으로서의 대우와 함께 생활체육 지도자의 직무 만족도 역시 향상시킬 것이라고 사료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보장을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59.8%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상 고용 보장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인데요. 전환 심사를 통해 고용 보장을 빨리 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연차 및 직급에 대한 수당을 현실적으로 별도 책정하여서 평생 직장으로서의 안정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도자 자격 취득 완료의 건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3점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문제는 제가 비장애인 스포츠 클럽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평가를 다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떨어진 어떻게 보면 시군구 또 군 단위 혹은 면 단위에 소재된 어떤 클럽이나 그리고 생활체육 하는 데서는 이 지도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남 쪽의 해남 쪽이나 혹은 이제 보성 정도도 괜찮고요. 보성도 어렵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금 실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있는 곳과 정직원으로 있는 곳과 그리고 없는 곳에 대한 분명히 질적인 차이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아니라 좀 유예기간을 이거는 조금 줘야 되는 게 결국에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나 혹은 지도자가 너무 멀어서 혹은 적은 군소도시라 오지 않으려고 하는 곳까지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를 꼭 있어야지만 한다면 과연 몇 명의 지도자가 선택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소지역과 말단 지역에서는 지금도 생활체육자의 지도자의 수급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격을 유예하거나 기존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등 어떻게 보면 지도 능력이 검증된 자에 한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앙이나 시도 단위에서의 파견 업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 기대됩니다. 물론 법령 및 지침의 개정과 각 지자체의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그 기저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누군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오늘의 목소리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대학교 안재찬 교수님이셨는데요. 저희들이 토론회 초계선 특히 최근에 이제 정규직 전환 문제, 위계학직 전환 문제가 이슈가 돼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발제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2000년 초기부터 생활체육 지도자 그리고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기본적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의 가중이나 이직률, 고용 안정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나가며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돼야 되고 그 개선의 목적은 고용 안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과제는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출을 좀 해주셨어요.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인데 이게 이제 곧 정규직 전환 배치라고 하는 지금의 시기 그리고 시도장애인 체육에서 시군구로 전환하는 지금의 시기가 때가 좀 오지 않았는가 하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체육을 일구고 지금 현재 하고 실행하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익히 다 알고 계셨던 이야기지만 오늘의 문제가 제시되는 것 자체가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사실은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가 그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하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7개 시도를 다 조사해봤지만 편차는 있지만 또 체육 가족이 이론으로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각기 17개 시도가 편차가 있고 내용이 달라서
이것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충남 최재석 부장 모셔가지고 충남의 현황 지금 17개 시도에서 11개 시도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11개 시도가 무기계약직 전환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이거든요. 지금 충청남도도 현재 진행이고 올해 마감하신다고 하는데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현재 충남은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최재석 부장 모셔서 지점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그 토론회로 토론자로서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 지도자에 대한 처우는 저하고는 좀 숙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 대한장애체육회 생활체육팀장으로 처음 일을 할 때도 지도자분들에 대한 처우는 그때도 계속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되는 거는 전남의 이대영 지금은 대리님이시죠. 그분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엄청 투쟁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도자의 신분이 전일제에 대한 신분이었고 그때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안에 팀장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서 이 지금처럼 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고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그런 시간 강사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이제 안 된다라는 의미가 많이 컸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이 발전했죠. 또 제가 토론 원고 쓰면서 2008년도에 지도자의 월급이 얼마인가 좀 보려고 좀 찾아보니까 보지는 못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2012년도 자료인데 그때 159만 8천 원 정도, 160만 원 정도가 지도자의 급여였고 지금은 많은 수당이 있긴 하지만 그때도 수당이 거의 없어서 그때는 그런 돈으로 지도자 생활을 했죠.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도 꽤 많은 수당과 급여들이 발전을 했지만 이 급여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많게 느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면서 또 우리 충남에 있는 지도자분들한테 도대체 지도자의 촉에서는 얼마면 만족하냐라고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많으면 좋죠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대학교를 막 졸업한 1학년 졸업한 사회생활 1년차에게의 지도자의 급여는 적정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아까 우리 발제자분께서도 얘기했듯이 기혼자에 대한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지도자가 근속이 되면서 급여 체계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우리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충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은 그 무기계약직 전환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던 이유는 도하고 조금 실계기를 사실 없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어떠한 급여에 대한 인상이 없이 바꾸는 것들은 조금은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왕 이전을 바뀌면서 그래도 좀 호봉제에 대한 이야기도 도하고도 했었고 근데 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일부러 1년 동안 계속 실갱이를 끌다가 올해 이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하게 됐을 때 얻은 것은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족에 대한 수당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저희의 이번에 좀 이득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개 시도에 대한 지도자 임금표를 좀 보면 다 달라요. 뭐 활성 보조금 주는 것들도 있고
자격증 수당을 주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가족수도 마찬가지 경군 수당을 주는 곳이 인천에 한 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시도장애인 체육회나 또 시군 그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노력은 현재로서는 그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당을 합치면 한 27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됩니다. 이 퇴직금은 사실 뭐 매월 월급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보면, 근데 아까도 지도자에 대한 이 처우가 어떤 게 적정 수준이냐라고 따져보면, 행정직에 대한 그 직원이 채용됐을 때 공무원 9급에 대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1호봉 정도,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시면 3호봉, 뭐 4호봉 이 정도 되는데 거의 200 정도 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규직에 대한 급여보다는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가 충남만 비교를 했을 때 충남에 비해서는 지도자의 급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이 직원들에 대한 괴리감도 있고, 예전에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박우성 생활체육 팀장님도 광주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팀장님이었지만, 예전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팀장님들이 급여를 200만 원 받고 있을 때 시도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200만 원을 못 받았던 그 행정직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그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행정하는 직원보다 찾아가는 팀장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근데 일은 작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찾아가는 팀장들과 또 직원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아까 이제 발제자분들께 말씀하셨지만 지도자에 대한 업무를 과연 우리가 지도만 해서 초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들이 지도에 대한 업무만을 요구를 하는데 시군이나 시도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행정을 잘하고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지도자에게는 어차피 인센티브가 지어지기는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업무로서의 역할이나 분석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한 초호 개선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휘에 대한 직급비를 보전하는 시군이 생기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조금 이 지도자에 대한 발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팀에 대한 직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군장애인 체육회에서 평가해서 승진 체계를 만들면 또 하나의 직급 체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남장애인체육회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도자에 대한 처우는 아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도에서 또 어떠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기본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공고표를 좀 임금 테이블을 대한장애인체육회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로 좀 협의해서 그런 일단 급여 체계를 만들고 그 급여 체계를 벗어난 수당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도나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서 뭔가 경쟁적으로 수당을 만들어내면 다른 시도에서 그거를 따서 배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서로 수당들이 생기고 줄고 생기고 또 생기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 기억은 충남장애인체육회가 아마 12년부터 여러 가지 수당들을 만들어가면서 모험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수당들이 다른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배치마킹을 해서 또 시도 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당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인 테이블을 중앙에서 좀 만들고 나머지에 대한 수상들은 각기 그 장애인체육계에서 좀 만들면 또 어떠한 지사님이나 또 시장님에 의해서도 변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에 대한 개선들을 이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가 꼭 모범위에서 초청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본인이 독고 모범위를 아시니까요. 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 시도에서 11개 시도가 전환 배치를 끝났다고 하고요.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체가 문체부 지정 기본급인데 인천광역시가 특별하게 이제 부급 7호봉이라고 하는 호봉 체계를 좀 도입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그렇지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재석 부장님께서도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서 서비스팀장 초대하신 거죠? 초대하신 거죠? 네. 본인이 좀 의미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서비스팀에 관해서도 사실은 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찾아가는 서비스팀장 1인이어서 결국은 이제 16명 또는 17명, 대한장애인체육까지 18명의 문제라 좀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쪽도 지금 정규직 전환이 한 10군데 정도는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에 의하면 거기도 역사가 15년 정도 역사가 가는데 그쪽도 인상률이 2% 3%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문체부 쪽에서 기본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기본급은 그대로 할지라도 교통비, 대민활동, 정액급식, 근속수당, 명절휴가, 자격증 수당이라는 5-6가지 항목에서 각기 시도가 편차는 달리하고 있지만 상당량을 가지고 있어요. 수단이. 그러고 놓고 보면 도리어 찾아가는 서비스팀장의 인상률은 거의 뭐 제자리라고 봐야 되고 뭐 일의 내용은 좀 둘째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충남 최재석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이 뭔가 좀 가이드라인 또는 모범 답안을 좀 제시하고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예산과 실행, 예산 확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한 이야기죠. 다음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건데요. 저도 이 두 분을 초대하고 좀 가슴이 좀 뛰었고 오늘 아침에서 부랴부랴 이 두 분이 보내오신 공고를 좀 읽다가 좀 울컥했어요. 이게 아직 심장이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갱년기라고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사실은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거친 현장의 목소리일 수 있고 또 본인들의 자긍심 어린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이신데요. 이성진 선생님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이성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토론에 앞서서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한 토론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전남 광주를 왔던 게 제가 25살 군대 졸업학교 제대를 하고 자전거 일주를 할 때 오고 나서 처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늘 오게 됐는데 3시간 반이나 걸리기 위해서 이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구나. 쉽게 올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와서 저는 기분이 정말 매우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토론회 초청받았을 때 지도자 대표로 참여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유인즉슨 각 지자체별 지도자의 근무 환경이 너무 다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모두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게 된 이유는 어렵지만 분명 토론을 해야 하는 주제이고 누군가는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지도자라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장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처우 개선의 주제는 6년차 현장 지도자 플러스 기혼자 남성 플러스 딸 하나를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직접 일하며 느낀 것들이며
총 3가지 주제로 압축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지자체별 너무 큰 임금, 즉 수당 차이. 자, 앞서 안재창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최재석 부장님께서도 충남의 선진 사례를 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인데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각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전국에 있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는 같은 급여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수당 차이인데요. 기본급은 전국 모든 곳이 같으나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으로 예산 편성 비율 등의 그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시군과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자, 예를 들어 1번 시군이라고 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군은 기본급여의 급식비 14만원, 경력수당은 연차별 상위, 자격수당은 1개 3만원, 2개 5만원, 3개 10만원, 가족수당 12만원, 명절 휴가비 기본급 50%의 설날 추석 2번, 활동보조금 20만원, 시간의 수당, 연차 수당 등을 받는 반면 2번 가칭시군은 기본급만 있을 뿐입니다. 자,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연봉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시군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다른 일을 하거나 업무의 강도가 크게 다를까요? 자, 모든 지도자들이 1일 2개소, 3회 수업, 지도 횟수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군의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지자체 예산에 의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에 과연 별도 수당 지급 관련 내용을 단순 지역별 자체적으로만 맡길 문제일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다소 주제가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한번 의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토론에서 개인적인 의견과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자, 저는 6년차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1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한 종목,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총 5종목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수업으로 지도하는 학생이 도 대표로 선발되고 이후 메달까지 획득하게 하는 지도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해진 지도 횟수 이상으로 수업을 잡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점은 요청을 주는 곳은 많고 지도자 수는 적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위 내용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닌 과연 이런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받아도 되는가입니다. 자, 작년에 저는 1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 약 5개월의 주말을 투자했고 50만 원의 연수비와 필기, 실기비, 투자된 노력 등을 따지면 굉장한 비용이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상위 자격인 1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해도 내가 지도하는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의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추가 취득해도 주말을 반납하면서 학생 체육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훈련을 해도 결국은 1일 2개소 3회 수업을 딱 맞춰서 지도한 지도자와 어떠한 차등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매년 장애인 체육을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일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는 성과관리 체계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에게 나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자, 심지어 현장에서는
저를 보는 시선과 말은 성진아,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여기서 크게 다를 거 없어. 자, 여기서는 다 똑같으니까 너무 힘줘서 일하지 마. 어차피 똑같은데 너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 라는 이야기만 들을 뿐입니다. 장애인 체육하면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맞춰져 있는 성과 관리 체계가 합당한 것일까 의문이 들지만 저도 한 시군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저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평가 관리를 위한 합당한 항목을 구성하여 정말 일 잘한 지도자는 성과급이나 장애인체육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보내주는 등의 행정력을 실천해 준다면 위와 같은 노력들이 보상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열심히 해야 될 정당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1일 2개소 3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수도권이나 장애인 체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은 1일 2개소 3회 수업을 맞추는 것이 다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요청이 적은 초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1일에 맞춰진 지도 횟수를 지키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적은 데 비해 그 신청한 곳마저 요청을 준 요일이나 시간이 겹치게 되면 대장체에서 정한 지도 횟수에 어긋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요청을 준 기관에 요일과 시간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관도 이미 짜여진 타 프로그램으로 인해 변경이 어렵다면 상황이 난감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도자는 일별 지도 횟수를 채워야 하는 업무이니까요. 때문에 지도 횟수를 1일에 한정하기보다는 요일별 지도 횟수의 유연함을 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일 지도 횟수를 2개소,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1개소 혹은 3개소 수업 횟수도 0에서 6회 등으로 변동하여 일주일 기존에 정해둔 1일 2개소 3회와 가끔 운영을 하면 지도자 입장에서도 수업을 잡기에 부담도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총 3가지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여러 지금 관계해 주시는 분들께서 실태 파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러 여기까지 왔지만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온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되어 있는 이런 실태 파악 때문에 놀랐고 이런 실태 파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행정력이 발휘되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크게 아주 소망합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다한 이야기는 뒤에 이어질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성진 선생님은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찾았어요. 유튜브에 장애인 체육,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관련된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장애인 체육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왜 장애인 체육을 하느냐? 나는 임만정원에서 장애인 체육을 했다. 당신의 처우는 어쩌냐? 이런 유튜브를 봐가지고 이런 똑똑한 인재가 장애인 체육에 어디가 있지?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용인시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로 섭외를 했던 그런 분인데요. 하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많고. 근데 그것은 17개 시도가 좀 편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마지막에도 코멘트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족을 더 붙이지 않고 이정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이신데요. 이순웅 지도자 선생님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 합창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환영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2019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1년에서 3년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것들을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교도자 이순홍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서울장애인체육회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더 나아가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할 때 서울은 조금 다른 구역과 다르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구 장애인체육회로 내보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를 한 구역으로 놓고 그것을 권역으로 삼은 다음 그 권역에 지도자를 배치하고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를 한 지도자가 돌아가면서 지도할 수 있게끔 수업을 운영했었습니다. 현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고사항으로 서울 25개 각 구마다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구마다 장애인체육회를 배치하고 담당하는 구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함께 더불어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장애인체육회로 내보내기 급급한 현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적인 처리. 조금 제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은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25개의 구 중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립되지 않은 구는 24년 내년부터 지도자 배치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지역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저변에 깔린 의도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지 않은 구에 대한 직접적인 설립 요청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서울시청 체육과에서는 계속 설립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어서 설립이 미진한 지역도 있습니다. 즉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설립이나 책임이나 의지 없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만 받기 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구의 장애인 생활체육자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내년에 어디로 배치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진구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년까지 설립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디로 가서 근무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아주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저랑 제가 했던 수업이랑 관련 없는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장애인체육회로 배치가 될 때 서울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지도자들의 이제 자택과의 거리 혹은 기존에 근무했던 권역과의 한밀성을 따져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특성상 지도자가 120명이 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지도자들은 올해 안에 해당 구가 설립되지 않는다. 해당 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근무할 지역을 확답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외로 나갔을 때 내가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TO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광진구에서 근무를 못하겠으니까 근처에 있는 구로 가겠다라고 말을 해도 그 구의 예산 상황이나 혹시 TO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장애인 체육회가 없는 저는 내년에 어디서 근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당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생활체육 지도자의 일괄적인 지자체 장애인 체육회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은 지역마다 종목마다 장애인 특성마다 서로 다른 특성과 개성이 존재합니다. 즉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떠한 일을 해결할 수 없고 같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지도를 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이나 종목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지도를 하듯 현장에서도 장애인 체육의 현장을 각 지역마다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배치를 하려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제가 어디서 근무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바라지만 역량 강화를 할 수 없다입니다. 저는 2017-18년도 휠체어농구 국가대표팀 매니저를 맡으며 장애인 선수 트레이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운동관리사 취득 후에 장애인 선수들의 이제 선수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 진학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중에서도 이제 전문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부분을 제가 수업 신청을 해서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고 나름 소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하면 제가 원하는 장애인 선수 트레이닝 경험을 더 쌓고 장애인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험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계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자리가 있거나 기타 다른 기회가 있어도 휴직이 불가능하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직을 다시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애인 생활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면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이제 퇴사하고 넘어가지 되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국가대표 훈련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이고 1년에 따져봤자 180일, 많이 받은 종목이 180일 정도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너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트레이너는 1급으로 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데플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된 후 이제 장애인 생활체육자직을 유지할 수 없어서 퇴사 후에 재입사하는 지도자도 있었고, 몇년간 전국체전 및 학생체전에 나가는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했지만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이유로 이제 대회에 나갈 때 코치나 감독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인솔자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함께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발전은 곧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것은 미시적으로 보면은 저 개인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이순홍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전체의 수준과 경쟁력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보다 코치 감독으로서 대회 출전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장애인 스포츠 현장을 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인 역량을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장애인 체육의 가장 다양하고 많은 인적 재산입니다. 많은 지도자들 중 본인의 능력을 10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에서 미래의 국가대표 지도자, 전문체육 전문가, 생활체육 전문가, 혹은 스포츠과학 전문가, 장애인 스포츠 행정 전문가가 배출될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땅에 묻혀있지만 나무의 열매를 성장시키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나무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듯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이라는 나무의 장애인체육 활성화, 장애인 스포츠 강국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90분 토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정 토론 2분 정도 남았는데, 금방 현장의 목소리 조금 이따 이제 플로어에서 의견을 좀 들을 건데요. 처우 개선 문제와 시군구 전환 배치, 무기계약은 대부분 돼가고 있으니까요. 시군구 전환 배치 문제인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구 문체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수당이 17개 시도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좀 정리를 해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전환되면 이분들을 시군구로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급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방비, 자치단체에서 50대 25대 25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군구, 그러니까 구에서도 25%의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본급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거마저도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건데, 과연 기타 정리되지 않은 잡다한 수당이 그 해당 시군구에서 확보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17개 시도가의 처우 개선에 기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군구로 내려가서는
기존에 있던 수당마저도 시군구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이분들의 처우가 거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구에서 이 지도자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주관단체가 광산구 장애인체육회잖아요. 광산구 장애인체육회 토론을 준비하면서 선도적으로 전환배치 고민하고 있죠.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이미 선도적으로 무계약직 전환을 했죠. 시군구로 내려가는데 시군구에서 기본급 25%를 잡는데도 단계별 3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과연 기타의 수당을 시군구 장애인체육회가 받을까요? 현재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급여는 시도에서 주고 있고 행정직원이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행정보조용 한 명 두고 있는 인건비인데 과연 그 숫자 이 몰려오는 지도자 9명 1명씩 받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수당을 과연 구체육회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 결국은 못 받는 시군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한 문제는 뭐냐면 시군구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서울이 25개 구에서 19개 구가 설립돼 있어요. 부산이 16개 시군구에서 3개가 설립돼 있어요. 대구와 인천, 울산에 하나 있지만 이런 광역시도는 아예 구체육회가 형성돼 있지 않아요. 광주가 지금 5개에서 4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모범적인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남은 22개 중 14개. 거의 된 곳이 이제 경기도와 충북, 충남, 전북 이러거든요. 문제는 시군구를 모두 만들어 놓은 시도와 아예 만들지 않는 시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17개 시도가 교통정리할 것인지 과연 광역시도에서는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점을 필요 없는 것인지 제 기억으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체육회 당연연도 사업계획 내놓거나 비전 내놓으면 다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공약화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태는 이러고 있는데 아까 지도자님들께서 점잖하게 표현을 주면 과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행정 전달 체계를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못 만들고 있거나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문체부 이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은 문체부 사업인가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인가요? 이런 게 있어요. 문체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구로 내려보내면 문체부 사업이잖아요. 그 문체부에 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오늘의 결론이 문체부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처우 개선에 관련된 문제와 시군구 문제를 플로어에서 같이 이야기해볼 때 혹시 고민 좀 해보시고요. 두 분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해주셨는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이신데요. 임영진 위원장님 어려운 발표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지도자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 종목 감독이고요.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공유해 주신 생활체육 투데이 대표님과 관계자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분의 그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수당 더 달라, 처우 개선해달라 하고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왜 왔을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엘리트 지도를 하기 전에 생활체육 지도를 먼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생기기 전에 1993년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감독을 지금 비장애인 감독을 24년 정도 했고요.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만 5년을 했는데 제가 이런 역할을 하기 전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태권도장에서 사범생활을 하면서 선수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를 하기 전에 일선 현장에서
또는 그 특수학교에서 이런 데서 장애인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비장애인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했고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까지 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들의 그런 선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토론에 제가 어렵게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또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우리 지도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두 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참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참 마음이 울컥합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인 이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도 또 이해는 가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또 얼만큼 중요한지를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정말 매일매일 진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고 또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뭐 각종 또 행정문서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 또를 지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 뭐 국가대표 선수들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체육의 발전이 아까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 지도자 없이는 장애인 체육의 발전이 없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비장애인 체육에서도 지금 엘리트 체육이 거의 뭐 무너져 가고 있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 체육은 정말 생활체육 없이는 엘리트 체육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지도 연수에 따른 그런 직급의 차이나 보수에 대한 차이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또 항상 비장애인 지도자들과도 차별화가 되어 있고 시간제 수당이나 계약제 직원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이 이직률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우리 또 지도자들은 우리 권리와 목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특수체육에 대한 그런 이해와 지속적인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마음을 열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또 생활체육을 즐기고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늘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시점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또 이제 전문체육 지도자분들이 시군구, 시도 장애인체육회장 따로 뽑혀서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대표를 포함한 경기단체 쪽의 지도자분들 대표하고 계시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전문체육 영역의 지도자분들 이야기 좀 같이 좀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인데요. 이번 토론회를 납기하신 계기점, 출발점이시기도 하신데 대한장애인체육회 노조에서 이제 노조적 관점에 대한 상담을 하러 광주로 오셨다가 이제 오늘의 토론회를 어차피 우리 행정체계 또 우리 장애인 체육 쪽에 여러 가지 근로, 노동, 인권 있지만 노조에서 또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출발에서부터 좋은 토론이 됐으니까요. 특별하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노조위원장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자 박명규입니다. 민주화의 성지 5월에 광주에서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아낌없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각 시도의 장애인 생활적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체육회 노조에 출마를 할 때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장애인체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장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를 핑계로 제가 많이 현장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좀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 생활적 지도자분들이 가장 의 중에 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오늘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 적성 또는 업무 만족도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차치하고 들여다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안정성 그리고 임금 또는 이제 초원화 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군구 전환 배치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전환 배치를 어떤 계기로 무기계약 신분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금과 초인데 임금과 초를 떠나서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업무의 잔업이라든지 또는 1년 단위 갱신 계약이 어떤 신문이다 보니까 폭언이나 폭력에도 많이 시달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입사와 동시에 제가 이제 20대 때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한 16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거의 시작을 했고 노조 사무국장을 꽤 오랜 시간 하다가 이제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노조 그 단체 협상을 할 때 우리 회장님하고 거의 대화로 많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제 정진환 회장님께서도 우리 노조를 어떻게 보면 만드신 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제로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고 있는데 솔직히 대화가 안 되면 이제 무력을 사용해야겠죠. 근데 무력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노동자의 단합된 목소리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권력에 저항할 때는 저항도 해봤는데 저항할 때는 저도 사실 좀 후달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이렇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대화로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단합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그냥 재미난 이야기인데 요즘 싸이월드 사진이 막 복구되었잖아요. 제가 사진첩을 들여다보는데 과거의 제 모습을 보다가 현재의 제 모습을 보니까 이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산재 처리 신청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리가 많이 무겁네요. 좀 웃어주시면. 그러나 이제 젊음과 청춘을 우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하면서 저는 많이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토론 주제는 생활체육 지도자 초우 개선인데요.
처우 개선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토론 내용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민주노총의 교육자료를 참고해서 간략하게 좀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하면은 어떤 단어나 생각이 좀 떠오르실까요? 보통은 이제 뭐 파업, 투쟁, 붉은 깃발, 뒤집어 엎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드실 텐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운 것은 저는 언론과 기득권들이 만든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뭐 무조건 파업만 하고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평화롭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학교 때부터 이미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 과목이 채택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과 근로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노동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근로의 정의는 부지런히 일함입니다. 즉 노동이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근로는 일을 한다는 행위뿐 아니라 근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면하다는 기준은 사용자가 세웁니다. 결국 근로는 일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이는 일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의 관점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근면하게 노동을 해라. 그런 게 이제 근로계약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이제 대응 전략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갑에게 충성을 갖다 바치면 사실 좋은 거는 갑의 입장이죠. 사용자일 뿐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능력자가 나타났을 때 그 또한 뒤처질 수 있다, 내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집단적으로 함께 연대와 투쟁으로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한 묶음의 막대기와 같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막대기 하나와 같다. 그는 쉽게 부러질 수 있거나 사용자의 뜻대로 구부러질 수 있다. 사용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없어도 지낼 수 있다. 사용자는 모든 노동자가 없으면 지낼 수 없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사실 뭐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메리 맥카터라는 분이 굉장히 공감 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경쟁을 멈추고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노동조합의 이제 법적 근거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에 보시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동 3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진과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노동조합이 하는 일,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조합의 이제 일상활동, 즉 하는 일이겠죠. 단체 교섭이 있습니다. 경영과 임금, 복리후생 등 각 사업장의 전반에 걸쳐서 노동자의 어떤 대표 입장으로 이렇게 사용자 사측과 협상을 해서 조직
어떤 조직의 논의 구조에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여가 있습니다. 뭐 인사위원회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는 노조는 뭐 채용 과정에도 이제 뭐 관여를 하고 함께 이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동조합은 이제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임금 협상인데요. 노조가 임금 협상을 매년 합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그런 협상들도 하죠. 예. 다음은 이제 복지 향상인데요. 예, 당연합니다. 예, 두말할 거 없는 것이고요. 권익보호, 권익보호도 당연한 것이죠. 예, 사실은 이제 고충 상담을 솔직히 노동조합에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노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혼자서 나서기는 힘든데 노조가 이제 함께 나서서 이를 좀 해결해 주면 굉장히 이제 수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정부 활동이나 정책 제안, 정책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사내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노조를 통해서 사측과 협의해 가지고 바꿔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형태인데요. 산업별 노조가 있죠. 산업별 노조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보건노조, 정교조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별 노조인데요. 산업별 노조를 이렇게 총괄하는 곳이 이제 민노총과 한노총입니다. 대표적인 곳이요. 그리고 이제 기업별 노조인데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에 조합원 수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그냥 단일 노조, 그러니까 사업장 노조로서 그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 노조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곳을 기업별 노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종별 노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분들께. 물론 우리 이제 민노총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각 지역별 우리 시도 지부하고 같이 노조를 하는 부분에 논의를 했었는데 민노총에 가입하셔도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직종별 노조 이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분들도 전국 장애인 체육 지도자 연합을 해서 이게 노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도자위원회 우리 이명진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선수위원회, 지도자위원회, 심판위원회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노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는 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시군구까지 이제 쪼개져 내려가잖아요. 시군구의 지도자들이 각각의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노조를 이제 시군구별로 만들고 이제 광역 단위가 이제 지역 본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이제 연합 노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내규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조의 형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노동조합의 체계인데요. 우리는 그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맹 조직은 저희가 속해 있는 공공연구노조를 포함해서 뭐 금속노조 등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16개 시도에 각 지역별 본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36페이지 보시면 뭐 숫자와 표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냥 민노총이 제일 잘 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개인 또는 몇몇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발표 내용은 끝났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멀리에서 오셨잖아요. 멀리에서 오셔서 기념품도 많이 챙겨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 마음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 마음 담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힘들 때 웃는 건 인류, 힘들 때 먹는 건 육류라고 고기 많이 드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도자 정영화입니다. 지금 용인시 이성진 지도자의 발언에 제가 추가 보충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장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절절했던 게 일반 지도자와 장애인 지도자와의 대우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0년을 넘게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표 감독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1급 전문 지도자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애인 체육 지도자에 와서 정말 다시 새로 배웠고요. 체육을.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엘리트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동의하시지 않나요, 지도자분들? 그리고 저는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장애가 없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특성 지도나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도 중에 보면은 상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유치부부터 노인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한테 핥혀가고 상처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자폐 친구한테 한 190 정도 되고 100kg가 넘는 친구한테 정말 이렇게 맞아갖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로 기관을 가다 보면 남자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여자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이 가다 보면 그래서 젊은 지도자들은 그쪽으로 투입을 안 시킵니다. 저희 국장님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다 투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곳을 많이 다녔는데 실제 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도 기본급이라든가 뭐 특별수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처음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드리면 뭐 무조건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도자 협의회가 좀 결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노조위원장님 박명규 노조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걸 작년에 저희 지도자 모임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권리주장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도 필요합니다. 권리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체계적인 그 협의를 해서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당사자들의 그 당면한 일들은 3자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그렇고 또 지도자의 그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 현장 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의 프로그램의 교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슐런, 그러면 슐런 종목 하나에 기초는 어떻게 가르치고 중급은 어떻게 가르치고 고급은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의 교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공유도 해야 되고요. 현장 지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도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그런 것들을 정보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 하고 또 보급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지도자에 대한 생활책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인 동호인 육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정보 교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모여서 우리 지도자들이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에서 지도자협의회가 생겨서 우리들이 모여갖고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다 해서 또 중앙에 전국 장애인 체육 지도자에 또 가서 그걸 해서 또 협회하고 체육회라든가 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저희는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한 목소리, 한 단체가 돼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지도자의 그런 협의회가 있어서 그거 갖고 당당하게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마이크 가지고 네, 먼저 손 드신 분 먼저 하시죠. 네. 부산입니다. 부산이십니까? 네, 사투리를 안 쓰셔가지고. 예, 저 부산시 장애체육회 기획총무부장 김윤래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광주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서 상당히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대장체가 중심이 돼서 후속적인 토론회가 곧 개최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중간중간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추후에 대장체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연속선상에서의 토론회를 꼭 좀 개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로 대장체와 문체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당사자분들은 소득을 좀 더 이렇게 증가하고자 하는 욕구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로서는 과연 이게 좀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급여 수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나름의 어떤 직무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현재 여튼 이게 국시비로 보조금의 형태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다른 유사 직종에서의 어떤 실태 조사도 같이 비교해서 하는 연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대장체가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국시비 사업은 당연히 국가 책임입니다. 관련 법령이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시도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편차가 있을 수가 없고 보편적 서비스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한 호봉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호봉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급여 테이블, 호봉제의 급여 테이블을 이 부분도 결국은 문체부도 당연히 포함이 돼서 대장체가 그러면 주관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이어진 선상에서 했던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호봉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봉제 테이블의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공표가 될 수 있고 전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갈 수 있게끔 좀 힘을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당들이 나가지만 사실은 좀 더 책임놓고 보면은 급여에 대한 테이블은 국비로서 충분히 보충이 되게끔 해야 되지 맞고 시도에서 나가는 수당은 결국 시도에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반영된 수당으로 보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그냥 각 시도 간의 어떤 경쟁 내지는 시도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형태로 되어버리면 문체부가 빠지게 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시도별 처우 수준을 이렇게 공개토록 하는 법령이 개정이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과 같이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끔 개정된 법령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처우 개선과 접목을 해서 좀 더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좀 지속해서 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나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부 쪽에서도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려봤습니다. 좀더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 발전 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의 아픈 손인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개 말씀처럼 우리 부장님께서 법령적 그리고 거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저는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이나 아니면 소명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좀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대로 재정적인 부분들은 지역 시도 특성도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비장애인 체육 지도자들하고의 그런 비교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만의 특수성, 아까 첫 번째 광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만의 특수성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 지도자라는 부분들은 비장애인 체육회에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기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서울 지도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과학 지도자, 운동 처방사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지도 영역,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지도자들이 신뢰하는 부분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는 발굴을 해서 전문 체육으로 해서 인계만 해서는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편파적으로 쓰고 있는 게 전국 체육대회나 학생 체육대회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투입이 가능하지만 각종 대회에는 인솔자 정도밖에 안 되는 눈을 가리고 지금 암호화면 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동계적으로 개방적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또 이선에 계시는 지도자 두 분이 요구했듯이 지금 제도가 1일 2회소 3회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지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의 가치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보다는 오히려 대안을 제시했다시피 주당으로 해서 6회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이동하는 시간까지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서 지도자들이 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돈은 작지만 일을 더 지도하고 싶은데 그런 틀에 얽매여서 대회 출전도 못하고 수업도 몇 군데 못 가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이 또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사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체육 관계자이시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거론해 보는 것이고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이 하느냐? 민간이 해야 편하잖아요. 우리 민간이 오늘 2022년 5월 25일에 광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또는 다소 예민한 이야기를 문제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이걸 받아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희노애락을 민간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 방법이 토론회일지 강한 스트라이크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그것도 장애인 체육을 먼저 하셔서 은퇴하셨던 여러 선배님들이 체육발전이라는 포럼의 민간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언론사가 모양을 같이 하고 여기가 이제 출발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업이면 이미 진행인 것이고요. 이게 싸움이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요 자료집에 대한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부가 제출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7페이지, 6페이지인가요? 네, 6페이지부터. 저도 이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원래 이걸 만들고 계셨나 했더니 최근에 이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장애인 체육회 질의와 질문이 하고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 본인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현재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한장애인 체육회 이렇게 알고 계신 거고요. 시도장애인 체육회 이렇게 알고 계신 거고요. 오늘 출장 오실 때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다소 예민한 이야기라고 갸우뚱하셨다는 이야기고 여전히 출장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못 온 시도도 있다는 건데 사실 해놓고 보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저 우리의 희노애락을 터치했을 뿐인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2022년 2월 25일 광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저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신원산 생활체육부장님 오셨는데 뭐 익히 일 잘하시는 분야죠.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1월 3일 날 생활체육부로 발령을 받았고요. 직전에 이제 기획예산부장과 국제체육부장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생활체육부로 돌아왔어요. 와서 봤을 때 몇 가지 현안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뽑아놓고 오랜 동안 진정성 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보자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와 또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룹이지만 매우 중요한 찾아간 생활체육 서비스 팀에 대한 팀장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었었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최다영 씨하고 권지현 씨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인데요. 제가 와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정성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던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광주광역시 장애인 포럼과 생활체육 플레이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저희가 도출했었고 특히 아까 우리 이성진 지도자님과 이승원 지도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적인 거리감은 있지만 마음의 거리만큼 생각하신 것보다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내부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내용들만 꼽아봤었어요. 첫 번째가 지도자의 자격 취득 유예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여러 시도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17개 시도의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게 들어야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으시다 보니까 절충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봤더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미취득하셨던 지도자분들이 대부분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몇 년 동안 7년간 유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예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정원과 현원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율이 97%, 즉 교람률이 3%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19%, 즉 거의 20% 가까이 12명, 100명 중 20명 정도는 비어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내용 하나. 두 번째로는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저희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대략 한 7년, 8년의 기간 동안에 약 4,700명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종목을 취득한 종목이 배구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 탁구, 배드민턴 순인데 그렇게 종목에 대해서 취득한 인력 자체가 약 300여 명, 450명, 400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17개 시도에 또 시군구에 배치될 수 있는 인력 자체의 풀이 아직까지는 현저히 적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단체와 함께 이런 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안을 도출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미 교육부 쪽에서 교원들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그 권한과 근거가 명시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특수교원 같은 경우는 한 호봉을 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의 난이도와 괴로움, 힘듦 또는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 열악함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호봉에 대한 부분들을 더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저희도 특수교원의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노력들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비장애인과 사회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 저희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랑 협의가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문체부에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과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을 하듯이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른 우리만의 무언가 인센티브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지도자 처우 개선인데 대한체육회에서 가장 최신 자료를 저희가 다 회의를 다 진행을 했어요. 대한체육회는 3개 부서가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미팅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근속 연수가 비장애인 지도자 같은 경우는 93개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5개월이에요.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비장애인인데 우리가 없는 이를테면은 인센티브, 우수 지도자에 대한 포상, 처우 개선, 또는 격려, 독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고 있고 내년도에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이미 문체부, 기재부와 함께 순조롭게 일단 협의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산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당연히 시도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노력하고 하고 있듯이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고 함께 노력해보자는 의미에서 모 시도에 대한 사례를 뽑아봤더니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정수당과 비고정수당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시로 8페이지에 좀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 역시도 반대로 또 다른 시도에서 갖고 있는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연차상이 빠져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모델화, 즉 17개 시도마다 지방배 여건과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용해서 모델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바탕이다,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뽑아낼 예정이고요. 이를 토대로 각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방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자, 타 시도가 이러니 우리도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서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근련해서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그 차사 팀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인데 사실은 지도자분들 계실 때서 저희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면 차사 팀 같은 경우가 우리는 비장애인들 지도자처럼 그런 내용이 없을 때부터 맨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열악하게 어렵게 시작됐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비장애인 지도자와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나름의 관심과 여러 가지 개선의 부분도 노력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찾아간 생활체육 서비스팀 같은 경우는 이런 처우 개선에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7개 시도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10개밖에 안 되고요. 아직 나머지 7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임금 인상 부분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시도별 수당 유무 등의 편차, 지원 편차도 큰 편입니다. 현재 저희가 역시 차사 팀장들에 대한 처우, 인건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역시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정부랑 협의를 해서 현재 갈 길은 멀었지만 첫 번째 단계까지는 잘 태워놓고 이런 부분들을 임금 인상과 이런 내용들을 우선 잘 협의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점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저희가 잘 노력하고 대응하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이제 그 지도자분들께서 또 발제자분들께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도자 직급, 이를테면은 저연차, 중연차, 고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일단 저희가 문제점과 이슈는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장애인들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식으로 부분들을 잡아낼 것인지 저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비장애인과 배려를 같이 가지만 또 어떤 건 반대로 우리만의 독특함, 우리만의 환경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횟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시도가 각각 느끼고 원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점은 저희가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 동안 금년도 2022년도 시도 생활체육 관계 어떤 담당 부서 간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원래 상정 안건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 시도의 얘기를 참 들으면서 개선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과 있음에도 배치가 시도가 되는 부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권고로 내려간 부분은 없어요. 시도의 재량껏 자생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 시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원래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다뤄볼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공론화시켜서 저희 문의를 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대외 인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규정에 이런 부분들이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제정을 해서 최초로 만들었던 지도자 운영 지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시도에서 판단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서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분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경기도에서 오신 광주에서도 상해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상해보험들이 이 부분이 저희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부분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임금, 그러니까 예산안에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역시도 12월 2일 날 국회에서 땅땅땅 두드리기 전까지 저희가 고고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점 약속드리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또 우리 이재식 집행위원장님과 두 분의 또 대표님과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발전 포럼과 생활체육 투데이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노조 박명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또 집행위원장님께서 5월 25일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또 말씀해 주셨었는데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5월 25일, 즉 1977년 5월 25일이 스타워즈가 최초로 개봉한 날이었더라고요. 또한 2009년도 5월 25일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25일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장애체육 역사에 공정의 힌트와 핵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기대하면서 역사에 여전히 바로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였고요. 시간이 더 하고 싶으나 더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고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신원삼 부장님 특히 고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참여해서 마련해 주시고 좀 고맙습니다. 조만간 관계관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통해서 이 사업은 무조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의 의견이 관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겠고 혹시 마지막 발언 추후에 만약에 이것을 한 번 더 이러한 그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게 된다 그러면 1박 2일 워크숍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 체육회 쪽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은 하반기에도 주춤하면 국회에서 한번 토론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검열하면 길어집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보내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